휠에서 난류를 만들어 가지고 빠르게 만들었다 또는 측풍을 덜 타게 만들었다 한 브랜드가 생각나세요? NB? 아니요, 사실은 그거 집의 림 표면에 딤플 있죠. 딤플, 예. 그게 2010년 그때도 있었어요. 그때부터 있었는데 그때부터 주장한 게 그거예요. 걔네들이 주장한 게 그 딤플들이 골프공을 봐라. 골프공은 딤플이 난류를 생성해 주기 때문에 그 딤플이 없는 매끈한 공보다 더 멀리 간다. 저항이 적어서. 그래서 우리는 딤플을 림에다가 만들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미 알고 있었죠. 거짓말. 거짓말이라기보다 이제 정말 마케팅으로 잘 쓰는구나. 왜냐면 아까 난류를 생성한다 했잖아요. 난류 생성기 또는 이제 영어로 볼텍스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게 이미 산업에서 쓰이는 데가 있어요. 어딘지 아시겠어요? 글쎄요, 비행기? 한국? 네, 맞아요. 비행기 날개에 보면 이렇게 약간 돌기 같은 게 박혀 있어요. 근데 그게 어딨냐면 비행기 날개의 앞쪽에 있어요. 근데 아주 최첨단 앞쪽이 아니라 약간 한 전체 중에 한 10% 정도 그냥 앞쪽에 있고 앞쪽에서 난류를 생성을 해줘야 전체 공기의 흐름을 잘 붙게 만들어서 이거 되게 어려운 거라서 설명하기가 좀 애매해요. 어쨌든 전체적인 이제 저항을 줄여주고 그다음에 안정적으로 해주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림은 타이어 뒤쪽에 있죠. 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면 이미 타이어랑 림 개면 그쪽에 오면서 다 결정이 되기 때문인데 그래서 사실 컨티넨탈 4000S 때 4000성 2일 때 이미 그 풍동 데이터가 슬슬 나오기 시작했어요. 4000S, 4000성이 다른 것들보다 풍동 실험해보니까 공기 저항은 좀 낮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물론 구름 저항은 더 낮은 게 있었죠. 그때도 뭐 TT 타이어라든지 매끈한 코르사 스피드. 근데 그러면 이제 그거를 좀 더 최적화를 해서 5000S에서 그렇게 나왔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사실 5000S에선 컨티넨탈 특유의 그립 만드는 그 무늬가 조금 그게 얕아졌어요. 그래서 아쉽게도 공기역학적으로는 조금은 떨어졌는데 근데 뭐 그걸 의도적으로 난류를 생성할 수 있게 만들어버린 타이어가 나왔죠. 그래서 그거는 옆에 옆구리에 보면은 거의 한 1mm 정도 그 깊이가 되도록 뚝뚝 이렇게 파놓은 그런 홈들이 있는데 그게 이렇게 쭉 돌아서 한 바퀴에 아마 48개가 있을 거예요. 이제 그거 개수라든지 뭐 깊이라든지 모양 이런 거 결정은 그 스위스사이드라는 그 공기역학 하는 쪽이랑 같이 해서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스위스사이드가 사실 이제 TT 스위스랑도 협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TT 스위스 또는 스위스사이드 휠에 꼈을 때 효과가 좋게 그렇게 최적화되어 있는 타이어예요. 그래서 데이터도 보면은 이제 TT 스위스 휠에 꼈을 때 조금 이제 기존에 비해서 변화가 좀 많죠. 여기 투어 매거진에 올라와 있는 로고 데이터 자체를 볼게요. 보시면 일단 첫 번째 DT 휠에다가 에어로 111이랑 5000S랑 작은 거 그러니까 25C 또는 26C 얘는 이제 실측은 27mm, 6mm 나와요. 그거를 보면 자 어떻게 해석할 것 같아요? 너무 많죠 선이. 일단 정면에서는 뭘 쓰든 비슷한 것 같고 약간 측풍에서 오는 거를 봤을 때는 근데 이게 색깔이 많으니까 색깔 보고 글씨 보고 그래프 너무 이렇게 많이 그려놔가지고 시속 37.5, 45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뭘로 볼까? 우리 37.5로 한번 보죠. 그 이제 사실 우리는 평지 세게 독주하면 45가 맞는데 이제 유튜브 층 전체를 생각하면 37.5가 맞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세중 씨가 그 측풍이 아닌 상황에서는 별 큰 차이는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5000S랑 에어로 타이어랑이 사실은 1W 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면, 그러니까 바람이 옆에서 많이 안 불고
측풍이 별로 없는 상황일 때도 조금 저항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요 앵글, 그러니까 요 앵글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라이더가 봤을 때 또는 휠이 봤을 때 바람이 이루는 각도예요. 그러니까 네. 앞에서 오면 0도인데 이제 만약에 측풍이 막 분다 해도 우리가 속도가 빠르게 가면 실제 우리가 느끼는 거는 그 속도가 이제 배분이 되겠죠. 네. 우리가 앞으로 가는 속도랑 해서 그 실제 유효한 그런 각도가 몇 도냐가 요 앵글인데 그걸로 봤을 때 사실 마이너스 10에서 플러스 10 사이가 80%가 약간 넘을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그러니까 막 잠수고 지나갈 때 측풍이 엄청 세게 부는 그런 거는 사실은 여기 막 15도 뭐 이렇게 넘어가는 건데 네. 그런 상황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네. 우리가 주로 탈 때 한 80% 이상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10도 사이입니다. 그러면 요 사이를 딱 해서 보면 DT 스위스 휠에는 에어로 타이어가 네. 스와트 정도 더 빠르다. 측풍이 세면은 이제 더 차이가 훨씬 커지죠. 근데 이 에어로 타이어는 측풍이 세지면서 약간 털리면서 빨라지겠죠. 왜냐면 여기 보면 네. 마이너스까지 가 있잖아요. 이 말은 휠이 돛 역할을 하면서 네. 돛담배처럼 앞으로 가는 추진력을 오히려 발생시키는 그 레벨까지 가는 거죠. 순풍이라는 건 그러니까 측풍인데 네. 순풍처럼 작용을 그렇죠. 한다는 건가요? 네. 이제 두 번째, 이거는 이제 더 큰 타이어 28C, 29C를 비교를 해볼 거예요. 그럼 또 37.5 속도에서 한번 보자고요. 네. 그러면 색깔 똑같네요. 네.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이 여전히 약간 위에 있고, 그 다음에 파란색, 하늘색이랑 빨간색이랑 근데 보시면 여기서는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낮은 앵글에서 오히려 5000S가 좀 더 빠르게 나오죠. 네. 네. 이게 공기 저항이라는 게 그래서 이론적으로 해석하는 게 쉽지 않아요. 막 우리가 예상한 거랑 막 반대로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28C, 29C를 비교를 했을 때 많은 시간 동안은 오히려 에어로 타이어가 좀 더 느릴 수도 있다. 네. 이 데이터. 근데 이제 우리가 20% 미만으로 경험하는 그런 큰 측풍, 센 측풍의 경우에는 에어로 타이어가 좀 빠르게 나오죠. 막 5W, 10W씩 또 빠르게 나오는데 근데 그게 얼마나 별로 몇 초 안 되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게 나와요. 이제 펄크럼 샤크라는 휠인데 이거 아세요? 아니요, 처음 네, 들어봤어요. 이게 약간 그 프린스턴이랑 조금 비슷하게 약간 샤크랑 이렇게 적어진 샥상호 물결무늬 림 같은 그런 게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타이어 데이터가 있는데 뭐가 더 빠른가요? 여기도 5000S가 빠르네요. 그렇죠. 오히려 5000S가 좀 더 빠르게 나왔다는 거죠. 네. 이게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는 사실은 짐작가는 건 있는데 함부로 말할 수는 없어요. 공기 역학적인 학문이라는 게 그렇게 네. 호락호락한 것도 아니고 계산 돌려봐야 안다든지 계산 돌려도 사실 그 어림값일 뿐이고 그것도 틀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 실제 필드에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그렇게 나왔고 근데 재밌는 건 이게 샤크라는 게 림 높이가 45, 50mm, 44점 몇 mm 그러니까 평균 잡아 되는데 일단 공기 저항이 그 비슷한 높이나 크기의 물결무늬 아닌 림에 비해서 사실 빨라야 그러니까 공기 저항이 낮아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안 낮습니다. 똑같거나 약간 덜해요. 그래서 이제 물결무늬는 사실은 이제 데이터에서 나타나는 유의미한 이득은 없어요. 있었으면 사실 뭐 저희가 이미 했겠죠. 근데 저희는 프린스턴에서 특허 소송 집이랑 걸기 전에 이미 그런 쉐입의 림을 만들어서 저는 써봤거든요. 써보니까 아니었어요. 속도 찍히는 거 보니까 아니 전혀 아닌데 그리고 측풍에도 생각보다 별로 안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게 나와요. 로발 거의 비슷하네요. 그렇죠. 놀랍게도 이거는 그 5000S TR을 껴도 다른 휠들에 비해서 공기 저항도 꽤 낮으면서도 낮은 공기 저항 그러니까 측풍 영역까지 가요 많이. 근데 그게 사실 원래는 에어로 111 타이어가 보텍스 그러니까 난류 생성 역할을 해서 만들어낸 거잖아요. 5000S보다. 근데 얘는 림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집이 딤플로 주장했던 데가 네. 공기의 흐름상 완전히 이제 리딩 엣지, 그러니까 앞쪽으로 보기 힘들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로발은 타이어가 있고 타이어 바로 뒤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림 훅, 네. 그러니까 타이어 끼는 거기가 확 넓어요. 네. 30, 한 그쪽이 아마 30, 한 3mm, 4mm 되고 최대 넓은 데가 35mm 되거든요. 그러니까 타이어가 28C가 실측이 아마 한 29.8 이렇게 될 텐데 29.8, 30mm 타이어 있다가 그 다음에 그 어깨 같이 생긴 네. 림이 확 커지면서, 그러니까 거기서 이미 난류 생성이 된다고. 꽤 잘 만든 휠이에요. 왜냐면 그냥 타이어 껴서 난류 생성 역할을 이미 만들어 놨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항속성이 좋다는 그런 평가를 많이 받는데요. 하나 함정이 있죠. 그 높은 훅은 뭘로 만들어요? 카본으로. 무게는. 네. 무게는. 그러니까 저희가 못 만들어서 안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스페셜 같은 로발 같은 큰 회사는요, 스펙이 1520g으로 해서 휠을 내도 완차에 끼워서 나오고 하면 되니까, 그리고 누구나 다 스페셜은 로발이지 하면서 네. 사니까 무게 스펙이 별 필요가 없어요. 좀 무거워도 그냥 다 사요. 브랜드 보고. 근데 그러면은 네. 제가 앞에 주로 77mm를 쓰잖아요. 네. 네, 77mm에 25C, 그러니까 5000STR 25C를 끼면은 네. 말씀하신 것처럼 타이어가 이렇게 있고 네. 옆에 이렇게 튀어나오고 림이 이렇게 네. 시작이 되거든요. 네. 그럼 그것도 효과가 있는 건가요? 네. 오. 그러니까 1mm가 약간 넘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느끼셨을 텐데 77mm 써도 뭐 스피드도 상당히 빠르고 측풍에서 네. 별로 안 털리잖아요. 25C 쓰면. 오. 네. 그리고 당연히 얘보다 지금 쓰시는 휠은 그 사실상 프로젝트 V78이라 네. 무게가 1400g대로 이것보다 가벼운데 네. 림 높이가 너무 높아서 아마 항속은 상대도 안 되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제 요 그래프로 알 수 있는 거는 난류 생성을 컨티넨탈은 무게를 줄이거나 거의 똑같이 가져가면서 실현을 했고, 로발은 그거 말고 림 무게를 늘려서 실현을 해놨다 하는 거고, 에어로 111이라는 엄청 비싼 타이어를 굳이 쓸 필요는 없죠. 네. 이것도 자세히 보면 5000STR이 조금 더 빨랐나?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끼케야 뭐 1와트, 2와트 차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집 404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저거죠. 58mm, 림 높이 58mm에 림 폭이 아마 내경이 23mm인가 될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 말한 딤플, 이제 잘 하냐 못하냐를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별거 없었어요. 이거끼리만 보면요. 이거끼리만 보면 에어로 타이어가 조금 더 빠르구나 하는 뭐 그런 건데, 재밌는 걸 제가 했죠. 그러니까 요 데이터에도 이 숫자가 있고 다른 데이터에도 있잖아요, 다. 그래서 휠끼리 성능을 비교를 해봤어요. 해봤을 때 얘는 아쉽지만 그 림 높이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별로 안 빠르게 나왔어요. 결국에 딤플은 뭐 효과가 있다고 해도 오히려 이제 림 모양 자체에서 까먹은 게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